지금부터 조합 들어갈 텐데 조합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빠르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랑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공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NPR이라는 공식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NPR이라는 공식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N, N-1, N-2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맨 마지막 항이 뭐로 끝난다? N-R 플러스 1로 끝나서 여기에 몇 개를 곱해주는 구조다? R개를 곱해주는 구조고 얘를 팩토리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뭐 되겠습니까? N-R 팩분의 N팩이라고 쓸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자, NP 0의 값은 몇입니까? 1. NP N의 값은 몇입니까? N 팩토리얼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NCR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식부터 정리해서요. 얘가 10C4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시작! 10, 9, 8, 7, 4, 3, 2,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녀석 팩토리얼로 쓰면 분자부터 써볼까? 시작! N팩, R팩, N-R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 배웠죠. 그리고 또한 NCR은 뭐와 같을까요? NC N-R과 같다. 라고 배웠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NCR은 뭐 더하기 뭐와 같을까요? N-1C R 더하기 N-1C R-1과 같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소민아 너 지난 시간 수업 안 들어가지고 쫓아가? 조합을 쫓아가? 이거 앞에 수업 들었니? 이거 강의 1, 강의 2 막 이렇게 불러있어서 이 부분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못 들으면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다시 복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 수업 빠져서 선생님 그 걱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할 차례죠? 우리 몇 번? 공식 연습 들어갔죠? 네. 몇 번 공식 들어갔을 차례죠? 4번. 4번 들어갈 차례입니까? 네. 4번. 예. 2개짜리 연습이구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공식 연습할 거예요. 요 4번 라인에서는요. NCR은 N-1CR 더하기 N-1C R-1이다. 공식 연습할 겁니다. 자, 10C3은 2개로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어? 시작! 9C 3 플러스 9C2다. 라는 식으로 나머지 모두 다 연습하면서 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리도 모두 채워보세요. 채우고 답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 잘 푸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야 돼요. 뭔지 몰라도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어떤 식이네,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어떤 식이네,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어떤 식이네. 와, 미지수는 n 하나인데 식이 하나니까 우리 n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 하나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요. P든 C든요. 조합이든 순열이든 N, R 요런 숫자가 아닌 문자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보통 뭘 많이 이용해? 팩토리얼 공식을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요. 뒤쪽에 숫자가 들어가고 앞쪽에 문자가 있는 상황인데 뒤쪽에 있는 숫자가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작은 숫자 겨우 2야. 어머, 한 2개 곱해주란 얘기네. 요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요 경우에는 팩토리얼보다는 그냥 푸는 게 더 낫다예요.
보통은 팩토리얼로 풀지만 뒤쪽에 이렇게 작은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숫자 풀듯이 풀어서 쓰는 게 더 낫다. 자, 그럼 NP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더하기 6을 곱했습니다. 자, 조합은요. 우선 n-1을 써준 후에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2 곱하기 1이 들어가는 게 조합을 푸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쪽에 12 써줬어요. 자, n-1씩 3이니까는 n-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 3개를 곱하고 분모에는 3, 2,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n에 관한 3차 방정식이니까 요 정도는 풀어줄 수 있겠다요. 자, 그래서 우선 요거 약분해서 앞에 2 붙여야지. 요거 약분해서 앞에 3 붙여야지 했어요.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이니까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의 제곱 마이너스 3n은 이 녀석 계산하면 뭐가 될까? n의 세제곱 마이너스 6n. 아씨, 이렇게 풀 필요 없었어. 이렇게 풀 필요 없었어. 식 관찰해보니 뭐가 보여요? n-1이 보이지. 모든 항에 n-1 있는데. 그래서 내가 n-1로 나눠주려고 해. 그런데 문제는 n-1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P든 C든 항상 n과 r 사이에 대소관계 있죠? n은 2 이상, n은 2 이상, n-1은 3 이상, n-1은 3 이상. 결국 n은 항상 몇 이상인 수가 답으로 나와야 된다? 4 이상인 수가 답으로 나와야 돼요. n과 r의 대소관계는 이런 범위를 잡아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n-1은 분명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풀었으면 엄청 3차까지 나오고 피곤했을 거야. n-1을 모두 나눠버렸더니 n 더하기 3n 4n은 2배의 n의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와서 다시 2로 나눠줬더니 n의 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은 0이야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6,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므로 n의 값은 6 혹은 n의 값은 1이 나왔어. 둘이 다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답이다? 6만 답이다. 왜? n은 4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민아, 그리고 선생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수업이 수학 하가 끝나요. 수학 하 끝. 그리고 다음 주부터 수학 1으로 넘어갈 건데 소민이는 수학 3으로 넘어갈 거니 수학 1으로 넘어갈 거니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수학 상반이 다시 오픈이 되는 바는요 3월 중순 이후에 오픈이 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수학 하까지만 하고 수학 1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업료 뭐 환불을 한다든가 뭐 수학 3으로 간다 그러면 중간에 좀 쉬는 텀이 있잖아. 그래서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선생님하고 해봐야 될 것 같다. 예, 우선 엄마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수학 1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네. 문과 가나요? 소민이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과는 체질이 아니야? 이과는 좀 달라요. 애들이 이과 가서 버티는 애들은 좀 이렇게 달라.
네, 소민 양은 선생님 볼 때 이과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예. 자, 다 하셨습니까? 예, 왜 선생님이 시켰는지 너희들 눈치챘지? 이거 어제 해줬니? 안 해줬니? 해줬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 개념이었어. 앞 페이지 맨 마지막이에요. 자, A, C, B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B분의 A 있고 여기에 뭐가 와요? A-1C, B-1과 같다라는 개념 바로 앞 페이지에 선생님이 얘기했다 안 했다? 해줬어요. 그런데 구조를 봐봐.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 자, 여기에 있는 녀석 NCR이 있었어. 요 R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R분의 N 되지요. 그러면서 N-1C R-1이라고 나와서 위에 있는 녀석과 구조가 사실은 같다 다르다? 같은 구조예요. 자, 어쨌든 문제에 나왔으니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좌변이라고 쓰고요. n 곱하기 n-1c r-1을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이처럼 뒤에 개수가 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어? 뒤에 개수가 문자로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팩토리얼식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써줍니다. n 곱하기 자, 우선 분자부터 쓸게요. n-1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뭐만 남습니까? n-r 팩토리얼이라는 식만 남네요. 자, 결국 이 식은요. n에다가 n-1 팩토리얼 곱하면 뭐 나와? n 팩토리얼.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맞나요? 맞나? 어디 틀렸니? 예. 자, 됐어요. 자, 이제 우변의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은 r 곱하기 NCR이에요. 그러므로 r 곱하기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팩, r팩, n-r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여기 r 있고 여기에도 r이 있지. r 약분해버릴 수 있겠네. r 약분해버리면 얘 뭐만 남습니까? r-1 팩토리얼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 우변의 식은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좌변과 우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식이 똑같아졌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NCR 이런 거 왔을 때 뒤에 작은 숫자가 올 경우에는 앞에 n이 와도 그냥 느려서 써도 되지만 뒤에 이와 같이 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무슨 식밖에 없다? 팩토리얼식밖에 없다. 요걸 좀 기억을 해서요. 늘렸을 때와 팩토리얼식을 쓸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구분하는 거야. 요게 핵심이야.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본격적인 조합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자, 문제 유형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설명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조합 문제는요. 맨 처음에 너희들이 조합 문제 풀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어이없어. 이걸 어떻게 풀지? 그래. 그러다가 이제 답지를 쓱 보면 오 이러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조합이 그만큼 추상화돼서 좀 난이도가 있지만 이해하고 났을 때 엄청나게 손쉽게 답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풀이기 때문에 문제와 우리의 머리 사이의 간극이 큰데 그 간극은 많이 문제를 풀고 조합 문제 유형을 좀 암기를 하고 경험치를 쌓으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결론은 뭐다? 조합 문제 유형은요. 얘는 조합으로 푸는 거야 라고 조금 암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경험을 쌓아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릴 거예요. 예. 너희들은 답을 낼 텐데 선생님은 답이 없으니까 답을 계산을 해놔야겠구나. 혹시 푼 사람 대각선의 개수는 66 아니에요. 자,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없지.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66 되게 아이디어 좋았어요. 생각했는데 뭐지? 이렇게 빼야 되는 부분 하나를 놓치고 간 거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인가 구하여라 라고 초등학생들에게 문제가 나오면 걔네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12각형을 그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홉 몰라 뭐 이래놓고서 열심히 그면서 세겠다는 인내심을 발휘할 거야. 이게 초등학생들의 풀이에요. 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1, 고2 이렇게 여러 가지 솔루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추상화된다. 추상화된 과정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렵지만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정말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식 자체가 엄청 짧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파트가 조합 파트 되겠습니다. 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했지.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12각형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만 그려놓고 얘기해볼게. 대각선의 개수를 잡아내려면 점 2개를 뽑아서 연결만 해버리면 돼. 그래서 나는 무슨 아이디어? 12개의 점 중에서 점을 몇 개만 뽑아버리겠다? 2개만 뽑아버릴 거야. 그럼 대각선이 나오겠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점을 뽑긴 뽑았는데 예지양이 놓친 게 요거예요. 점을 이렇게 뽑아버린 거야. 얘는 대각선이라고 불려요? 안 불려요? 안 불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대각선의 개수 구하시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는데 이 점들을 연결한 대각선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직선은 대각선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2C2 빼기 12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지양은 여기까지 해서 66이 나왔을 거야. 자, 그래서 요 녀석 풀면 12, 11 그리고 21 빼기 12입니다. 그래서 66 빼기 12 해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54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합의 묘미예요.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풀 것이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교점 하나가. 맞지? 그래서 나는 이 하나의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 점 몇 개를 뽑으면 돼? 4개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아우 좋았어. 나 12각형의 점 중에서 점 4개만 아무렇게나 뽑을 거야. 참, 점 4개 뽑고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뽑아만 두면 내가 X표만 쳐버리면 이게 교점이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2C4가 답이에요. 흥미롭죠? 네.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요? 불러볼까? 분자부터 시작. 12, 11, 10,
9. 분모는 4, 3, 2, 1. 그래서 4, 3, 12, 4, 3, 12, 2, 5 해서 얘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49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은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봤던 문제들이고 중학교 때도 풀었던 문제 유형들이 나올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방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다 조합 공식을 쓸 수만 있다면 조합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너희들 이것도 답 낼 거니까. 답 낸 사람 답은? 답은? 84. 아니에요. 또 다른 의견. 답은 72. 72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만든대요. 그래.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그래서 나는 9개 중에서 점 3개 뽑아서 삼각형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삼각형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에요? 요 일렬상에 놓여있는 4개 중에서 점을 3개를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점 4개 중에서 3개를 재수없어서 뽑을 경우엔 삼각형이 안 돼. 그런데 그런 동일한 케이스가 이쪽으로도 한 번, 이쪽으로도 한 번, 이쪽으로도 한 번, 총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어요. 그래서 앞에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식만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서 그만큼 쏙 빼버릴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9, 8, 7, 3, 2, 1 빼기 3 곱하기, 자, 4C3은 뭐로 바꿔놓고 푼다? 4C 1로 바꿔놓고 푸니까 그냥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12 곱하기 7 몇 나와? 84 빼기 12는 72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참고로 3번째 문제는 조합 공식 사용해서 푸는 문제 아니에요. 자, 같이 가자. 얘는요, 그냥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조합 공식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해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평행선 위에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넓이가 2가 되도록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5개 중에 2개 뽑고 5개 중에 2개 뽑고 끝나버릴 거야. 그런데 이 사각형에 제한이 있죠. 넓이가 2가 돼야 돼 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가 2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되겠어? 요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혹은요, 요렇게 넓이가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혹은요, 요런 식의 사다리꼴이 돼서 넓이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놓이게 되지. 그러면 얘기해보자. 이 모든 사각형을 우리는 통틀어서 무슨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네들을 모두 통틀어서 넓이가 2가 되는 이 사각형을 모두 통틀어서 무슨 사각형? 예, 중학교 2학년 때요.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사각형이 있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되고 한 쌍의 대변이 더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거나 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여기서 마름모 나오고요. 합쳐져서 정사각형 나오고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예, 얘네들은 포함 관계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의 집합이 있다. 여기에 사다리꼴의 집합이 있다. 평행사변형이 있다. 여기에 직사각형이 있다. 여기에 마름모가 있다. 요 녀석이 정사각형이다. 집합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묻잖아. 얘는 통틀어서 무슨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지. 맞니? 예. 그런데 이 넓이가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높이가 몇이래? 1이래. 그치? 그러면 결국 밑변하고 더해서 몇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다? 4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다요. 그리고 밑변과 윗변의 길이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사각형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 있겠습니까? 3일, 2, 1, 3.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밑변이 3이 되고 윗변이 하나가 되는 경우를 보면 자, 밑변이 3이 되는 경우는 이 상황에서요. 2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윗변이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 있습니까? 4가지. 8. 그죠? 네. 자, 밑변이 이제 2가 되는, 길이가 2가 되는 경우는요. 요런 길이 하나, 요런 길이 하나, 요런 길이 하나. 몇 가지 경우밖에 없다? 3가지. 윗변도 길이가 2가 되는 경우는 3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9. 얘 뭐가 되겠습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이렇게 돼서 모두 다 더해버리면 답은 몇이 나온다? 25가 나온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푸는 문제예요. 조합 공식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자, 아래 있는 문제는 조합 공식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풀어보세요. 답은 몇? 누가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한청인가 봐. 한 가지 생각을 놓쳤어요. 되게 훌륭하게 풀었는데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이제 답에서 멀어졌어요. 예,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예요. 자, 답은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여러 개 주고 있고요. 문제 핵심은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래.
점 여러 개 있는데 점을 이어서 직선을 만든다는 것은 점 몇 개만 뽑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2개. 아우 좋았어. 6개의 점 중에서 나는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직선 만들 거야 라고 했어. 그런데 서로 다른 직선이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여기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2개를 잡아버리면 계속 같은 직선들이 생겨나지. 어우 저거 좀 곤란하다. 서로 다른 직선인데 같은 직선 잔뜩 생기네. 빼버려야지. 4, 2 라고 진태군이 여기까지 해서 9가 나왔어요. 자, 진태군이 놓친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이 직선 하나 더 해줘야 되지 않겠니? 다 빼버리면 곤란하지.